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벌써 12월 시작되고 3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금 코스닥의 그 정책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4,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했고, 코스닥은 오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932포인트대까지 왔는데 속도가 좀 더뎌서 1,000포인트를 향해 그 가는 그 어떤 걸음이 좀 무거워 보이고요. 이제 조금 눌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잘 가려면은 바이오, 또 2차 전지,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다 잘 가야 되는데 종목별로 이제 좀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조금씩 속도가 좀 더디게 움직이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세 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리파인, LS, 네이버 이렇게 세 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리파이는 이제 며칠 전에 신청을 해 주셨었는데 오늘 이제 이 기술적인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달라는 그런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수급을 보면요. 이제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4% 넘게 이제 올랐습니다. 14,000원대를 돌파했고요. 11,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사실 계속 상승 추세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또 마침 들어왔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아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또 최근에 그 이제 소송이라든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주가를 방어하고 빼앗고 하는 그 과정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가를 또 밀어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야 그 덩치가 커져가지고 그 이제 경영권 방어에 또 용이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제가 이제 번호를 1, 2, 3번 동그라미 3개를 쳐놨는데, 이 위쪽에 있는 121선을 향해 아마도 좀 움직이는 그 방향이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좀 저의 생각입니다. 이 지금 현재 121선이 15,160원인데요. 대략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윗꼬리를 많이 이제 길게 달았죠. 아주 길게 달진 않았습니다만 7.3%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14,700원까지 갔다가 좀 위쪽에 121선이나 15,000원이라는 가격의 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살짝 눌린 그런 상황이고, 아래쪽에 2번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열돼 있는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세를 좀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인 게 이 분홍색 241선과 초록색 61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장대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이 자리들이 241선이 13,770원, 61선이 13,800원이니까 대략 뭐 한 13,800원이라고 보고 오늘 시초가가 13,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시가 대비해서 그냥 뚫어버렸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이런 경우는 그 다음 저항선 있는 데까지는 무난히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를 고점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고점이 14,7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것이 어쩌면 이제 고점을 15,000원 가까이니까 14,700원까지 올렸다가 좀 이제 뺄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죠. 그러니까 오늘 매도를 하려고 하셨는데 체결이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15,000원 언저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만약에 121선을 돌파해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가 없죠. 이 저항선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7,000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도하더라도 지금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매도를 이제 비중을 좀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 15,000원 정도 터치를 하면 한 20-30% 정도를 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추가로 더 팔고, 그죠? 그리고 돌파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뭐 한 17,000원이나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면 또 나머지 매도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3번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요, RSI도 지금 68.35까지 왔거든요. 70 넘으면 통상 과열돼 있다, 과매수권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도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은 과매수권, 과열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RSI도 또 스토캐스틱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하락 전환하는 것에 대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시초가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게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분할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분할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미국의 AI들이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AI들이 잘 가면 우리나라에서 AI의 이 어떤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두 가지 분야가, 하나가 데이터 센터고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주들이 좋았다가 좀 뭐 눌리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만 8천 원, 2만 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17만 원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오면서 그런 뒷받침이 됐고, 오늘 같으면은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최근에 계속 꾸준히 사주고 있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LS는 오늘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고, 이제 저점에서 어제 그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이제 십자형의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죠.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조금만 더 반등을 좀 해서 이 121선 정도를 좀 돌파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일, 5일, 10일선을 돌파를 하고 121선이 18만 2,800원인데 오늘 고점이 18만 1,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1선 부근에서는 이제 눌렸어요. 그래서 121선이 왜 중요하냐? 지금 보시면 8월에도 9월, 10월에도 이 저점 자리가, 그다음에 6월에도 저점 자리가 계속 121선이었어요. 그러니까 121선을 하향 이탈을 11월 말에 하면서 이제 121선은 너무 중요한 저항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121선을 오늘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만약에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121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이제 60일선과 20일선이 만나는 19만 원 정도, 이런 자리를 다음 목표로 삼고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눌릴 수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해 주십시오. 121선 부근에서는 좀 눌릴 수 있다, 오늘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예, 한 3,000원 정도만 더 올라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또 들어와 주면은 돌파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사려고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121선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 121선을 돌파했느냐,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수 뭐 유효하고요. 오늘도 비중을 나눠서, 오늘 보초 세우신다고 그랬구나. 아까 보초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종목이 121선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초 세우는 것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답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초가가, 오늘 시초가 대비 시초가가 17만 6,500원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지금 약수익권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 19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 121선에서 눌리게 되면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한 11선 정도, 18만 280원이니까 대략 지금 18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11선
부근에서 이제 밀린 거네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5일선 17만 8,200원, 대략 17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도 19만 원 정도까지 가면 다시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60일선을 돌파해야만 이제 20 이상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오늘은 흐름이 살짝 약했다. 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팔고 있는데 매도량이 줄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어요. 기관이 5만 주 넘게 매수, 개인도 매수로 전환. 개인이 계속 사다가 오늘 매수로 전환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는 26만 원대 가다가 24만 원대까지 밀려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어쨌든 기관,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살짝 반등을 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외국인의 매도가 줄었다. 이게 이제 아주 다행스러운 구간인데요. 자, 왜 그랬을까? 네이버 일봉을 딱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죠. 저 8월 말 9월 초 이럴 때 121선이 중요한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죠. 이번에도 11월 말에도 121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121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어제 양봉 만들면서 아래 꼬리 달고 양봉 만들면서 121선이 어제 24만 4천 원이었는데 종가가 24만 4,500원, 500원 차이로 어제 121선을 회복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121선을 돌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위쪽에 61선, 뭐 21선 이런 이제 121선 이런 자리들이 대략 25만 6천 원 이런 자리들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이버가 올라간다고 하면 상승으로 바뀐다고 하면 10,000원 정도 한 25만 6천 원 뭐 많이 올라가면 26만 원 정도 26까지도 단숨에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항선들이 여러 개가 위쪽에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한 최대 10,000원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만약에 좀 더 올라가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와 줘야 돼요. 이제 매도가 줄었기 때문에 혹시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이버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 60일선 있는 25만 원대 이상으로 돌파를 할 경우 25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그 자리를 뛰어넘게 되면은 이제 28만 원 정도 가는 11월과 10월의 고점 부분, 네, 그 부분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장중에 뭐 흐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